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폭풍이 몰아칠 때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바르게 말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모습만 보고,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 발밑을 흔들지요. 사업이 갑자기 기울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에게 큰일이 닥치면 그때까지 잘 감추고 있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폭풍의 날에도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 수원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가 떠오릅니다. 한 번은 큰 납품에서 제품 불량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그야말로 공장 전체가 흔들리는 날이었지요. 누군가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을 쏙 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머리를 숙이고 눈치만 보며 상황이 나아지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장갑을 다시 끼고 남아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찾아본 직원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말을 예쁘게 했는지는 그날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웃던 얼굴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은 뒷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겪다 보니 제가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웃는 사람, 말수가 적당한 사람,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을 더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평온한 날에 잘 지내는 사람보다 폭풍이 몰아칠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 남의 탓을 하기보다 함께 책임을 나누려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지켜야 할 인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같이 웃었는데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를 깊게 다치게 했던 사람인데도 문득 그와 함께 웃었던 따뜻한 장면만 떠올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SNS 타임라인을 올려다보다가 오래전 사진 속 얼굴을 마주치면 가슴이 순간 서늘해지지요. 이상하게 좋은 기억만 또렷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이불을 버리려다 마지막에 괜히 한 번 더 펼쳐보는 것처럼 손끝에서 망설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의 나, 그때의 공기, 그때의 기대와 설렘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의 나를 사랑해서 그 시절의 추억을 놓기 싫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때의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통보다 익숙함을 더 두려워한다고요. 새로 시작하는 불안보다 이미 알고 있는 상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상처는 무서운데 옛 상처는 이미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어서 조금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번 깨진 관계를 두고도 그래도 예전엔 좋았잖아 라는 기억에 의지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긴 세월을 건너오며 이런 진실을 배웠습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들릴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 언제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한번 폭풍 속에서 드러난 본성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같은 폭풍을 다시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세계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았는지를 보고 인재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던 사람보다 회사가 어려울 때 묵묵히 야근을 자처하고 책임을 나눈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지요. 그만큼 위기는 사람을 시험하는 동시에 우리 눈을 깨워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날에 서로 잘 지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혹은 상대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지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힘들 때 당신 곁에 서 있었던 사람, 또는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렸던 사람, 그 얼굴들을 떠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인연을 다시 붙잡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까? 이 영상은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속삭이고 싶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폭풍의 날에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한번 보았다면 이제는 그 진실을 모른 척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는 것. 과거로 걸음을 되돌리기 전에 그 폭풍 속에서 마주한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 속에 앞으로 당신이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할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조용히 놓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이미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리 정성껏 붙여도 예전의 매끄러움과 단단함을 되찾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릇이라는 사물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은 시절 대구에서 작은 삼성 상해를 운영할 때 수입해 온 그릇 중 일부가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깨진 조각들을 모아 붙여보고 기워보고 어떻게든 다시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시도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멀쩡해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가까이 손을 가져가면 언제든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이 베일 것 같은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도 한 번 간 금은 속에서 이미 다른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관계도 처음에는 자잘한 흠집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을 한두 번 어기고 말의 톤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상대가 내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장면이 지나가듯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서 균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릇 안쪽에서부터 조용히 번져나가듯 마음 한켠에서 은근한 불신과 두려움을 키워갑니다.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는 데는 단 한 번의 사건이면 충분하지만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마치 산에 난 길처럼 한번 다른 방향으로 깊게 밟힌 길은 계속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기 마련입니다. 신뢰가 금이 갔을 때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이해했어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어디에선가 이미 다른 길로 난 발자국을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그 균열이 당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냥 살짝 찌를 뿐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깊게 긁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그 작은 긁힘이 우리의 자존감, 평온,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까지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지쳐 있었지? 저는 사업을 하며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매출이나 투자, 전략 때문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아닌 갈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오래전에 생긴 금을 무시한 채 버텨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상대가 아주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날은 잘해주고 생일이면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겉으로는 위로도 해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치거나 상대의 마음을 반복해서 상하게 만드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도 좋은 면이 많잖아. 그래도 오래된 인연이잖아. 이 말은 마치 금이 간 그릇을 들고 그래도 물은 조금은 담기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조금씩 새어나가고 결국 그 그릇을 들고 가는 사람의 손과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관계를 끝낸다는 말이 마치 큰 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정서권에서는 정이 없네, 너무 냉정하다라는 말을 쉽게 듣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미 금이가 깊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나와 상대 모두에게 더 잔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철근으로 집을 지으면 언젠가는 그 집이 무너져 다치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상대를 악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계의 그릇은 이미 깨졌고 나는 이 그릇을 들고 갈 때마다 다치고 있다는 것, 이미 모양이 변해버린 그릇을 애써 안고 가느라 정작 새롭고 단단한 그릇을 맞이할 두 손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을 계속 끌어안고 상처를 감수하며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두 손을 가볍게 만들어 앞으로를 걸어갈 것인가? 세월이 지나며 저는 후자가 결코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사람들의 눈빛은 시간이 흐른 뒤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관계가 하나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 말은 예쁘게 하지만 마음은 자꾸 다치게 만들었던 인연, 아무리 이젠 괜찮아졌어 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계속 조심하게 만드는 사람, 그 관계가 이미 깨진 그릇이 아닌지, 그 금이 지금도 당신을 베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쓰다만 그릇을 버리는 일은 아깝지만 그 그릇 때문에 내 손이 망가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미련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현명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더 따뜻한 사람이고 먼저 포기하는 사람은 차갑고 냉정하다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이 꼭 옳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붙잡는 힘보다 놓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붙잡아 보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놓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저를 가장 지치게 했던 순간들은 조금만 더 해보자 라며 이미 금이 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잠을 조금 줄여도 버틸 체력도 있고 상처를 받아도 다음엔 괜찮겠지 하고 일어날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해해 볼까? 이번에는 내가 한 번 더 참아보자. 저도 그랬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사람 하나를 잃는 것이 곧 기회를 잃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 번번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도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보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잠시 부드러워진 말투와 후회하는 표정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위기가 오면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더 지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붙잡는 노력만으로는 변하지 않는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수록 내 마음이 점점 닳아 없어진다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다시 돌아감은 전혀 다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둘을 혼동합니다. 용서했으니까 예전처럼 지내야지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요. 하지만 용서는 내 마음에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오래 메고 다니던 무거운 배낭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는 것처럼 더 이상 그때의 상처를 붙잡고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 배낭을 다시 어깨에 올리는 일입니다. 한번 내려놓았던 무게를 또다시 메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 마음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내려놓은 짐은 다시 멜 때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미 그 무게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무게도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깊게 다쳤던 마음으로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갈 때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와도 상처는 2배, 3배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고 돌아가는 것은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미 깨진 관계, 이미 여러 번 같은 이유로 나를 지치게 한 관계라면 그 회복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라는 것도 몸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놓는 용기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상대 역시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자신을 더 싫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관계 안에서 계속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향한 존중마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붙드는 것은 어쩌면 서로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고요. 함께 있을 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들고 상대도 자신을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오래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반대로 서로의 상처만 자극하고 계속 미안하게 만들고 계속 원망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어느 한쪽이 놓을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어깨에는 더 많은 책임이 올라갑니다. 가족, 일, 건강, 노후 준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삶 위에 이미 깨진 관계 하나를 더 얹어들고 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너무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붙드는 것이 진짜 용기일까? 아니면 이 관계를 놓는 것이 나와 상대를 위한 더 큰 용기일까?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도 그런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먼저 탓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당신이 차갑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래 버텼고 오래 상처를 견디며 살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돌아가야 할 의무는 없다. 나를 지켜내는 이 선택 역시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놓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붙잡고 버티던 시간보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 내 삶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 소중한 관계다. 물론 세월이 쌓인 인연에는 그만의 무게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를 평가할 때 진짜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사람 곁에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 따뜻한 말을 고르게 되고 더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바람과 같습니다. 세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조용히 등을 떠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이지요. 반대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늘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을까 조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느라 대화가 끝난 뒤에도 괜히 지쳐버립니다. 작은 농담 하나가 마음의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실수라도 할까봐 늘 위축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나를 들여다보면 처음 만났을 때의 나보다 오히려 더 작고 초라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이런 관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오랜 거래처라고 해서 오래 함께 일한 직원이라고 해서 늘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짧았지만 함께 일하는 동안 서로를 존중하며 속 깊은 신뢰를 만들어 갔습니다.
반면 수년을 함께 했는데도 늘 불안과 의심이 떠나지 않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오래 봐왔으니까라며 계속 이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제가 떠올리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멍난 주머니에 물을 담아 들고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새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손끝이 약간 젖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계속 걸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은 축축해지고 어깨는 무거워지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집니다. 물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나중에는 온몸이 지쳐 있는데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 이미 상처난 관계, 이미 마음이 금이 간 관계는 바로 이런 구멍난 주머니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함께 걸어가는 동행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내 마음의 온기와 자존감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상처로.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에는 웃으며 넘겼던 말에도 마음이 훅 꺼지고 사소한 행동에도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늦게서야 깨닫지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차가움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익숙함은 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너무 허전할 거야. 이제 와서 이 인연을 정리하는 건 너무 큰 결단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 만약 그 관계 속에 내가 늘 위축되고 자꾸만 더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오래된 굴레일지 모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상태와 건강, 심지어 수명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늘 비난받고 비교당하는 환경에서는 몸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하지요. 반대로 안정감을 주는 관계,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관계는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방향과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이렇게 나눠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나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나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지켜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길이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삶에 어떤 무게를 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던가요?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 밀려왔나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 그래, 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들었나요? 아니면 왜 나는 항상 부족할까라는 자책이 더 커졌나요? 이 질문의 답 속에 앞으로 당신이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할지,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할지가 이미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가면서도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나를 계속 아래로 끌어내리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동안 사실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찾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끔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는 나를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드는가? 그 어네스턴 대답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고요한 자리라는 것.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명함이 두툼할수록, 연락처가 길게 늘어설수록,
마치 내 삶이 더 풍요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진짜 힘이 되는 건 수십 명의 이름이 아니라 힘들 때 전화 한 통 마음껏 걸 수 있는 단 몇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래 쓰던 방 하나를 갑자기 비워낸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해집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아보면 나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여러 번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빈자리는 고독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방에는 바람이 드나듭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두면 그동안 쌓여있던 먼지가 날아가고 햇빛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며 생겨난 빈자리로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온기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 온기는 누군가가 채워주는 따뜻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나를 지켜냈다는 조용한 안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곁에서는 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한숨이 습관이 되며 내일이 두려운 날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곁에서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이상하게도 내일을 한 번쯤 더 믿어보고 싶어집니다. 웃을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버티는 힘보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억지로 버티는 관계는 언젠가 폭발하지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관계는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과 남은 길을 걷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수를 줄이고 관계의 질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어 가지만 사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SNS 친구는 수백 명인데 진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라는 이야기, 이제는 낯설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고요함입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실수해도 나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내 편을 들어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인연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도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얽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 작은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앉히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의자에 앉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떠오르나요? 억지로 웃고 있는 얼굴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인가요? 그 표정을 떠올리면 누구를 더 이상 초대하지 않아도 되는지, 누굴 꼭 옆에 두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비어있는 시간과 비어있는 자리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관계에 치여 숨가쁘게 살아온 마음이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텅 빈 저녁,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나를 잘 지켜주고 있나? 이 질문에 천천히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 대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인연을 고르겠습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당신이 인생의 뒷부분을 가장 평온하게 비춰줄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고요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오늘의 이 결심을 고맙게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관계를 놓아주어서 참 다행이었다고요.